이 기본 문장에서의 이 동명사 역할이란 것은 뭐냐면요. 동명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나 주격보, 목적어, 그리고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문장에서 동명사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 주격보, 목적어, 또 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본 문장에서의 그 동명사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명사라는 것은 이 동명사, 이 동이라는 것은 동사의 성질, 그 다음에 명사라는 것은 명사의 성질. 그래서 동명사인데요. 이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getting up early is not easy. 자, get up이라는 것은 일어나다죠. 일어나다. 그러니까 동작이잖아요. 동작. 그게 이제 동사의 성질이죠. 그런데 이 명사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그 동명사는 언제든지 문장에서 주어나 주격보, 목적어, 또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거든요. 그 어떤 말이 이렇게 이제 주어 자리, 주격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을 때 이것을 우리가 명사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이 주어나 주격보나 이런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 행위를 나타낸다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이 get up이라는 것은 일찍 일어나다죠. 근데 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하나 더 보시면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 자, I remember seeing him.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 이렇게 것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명사를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동명사가 무슨 행위를 이제 때 쓰냐면은 부정사라는 것은 이 미래의 동작에 주로 미래의 동작에 쓰이죠. 근데 동명사라는 것은 과거의 동작 또는 일반적인 사실의 동작 또는 습관의 동작 이런 동작을 나타낼 때는 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 과거의 동작, 일반적인 사실의 동작, 습관의 동작에 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동명사는 이런 자리에밖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과거의 동작이라는 게 뭐냐? 한번 여기 보시면은 I remember seeing him. 나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을 기억한다.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명사라는 것은 과거의 동작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일반적인 사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We can get much information.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는다. by 뭐뭐함으로써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검색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동명사를 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습관이라는 것은 getting up early is not easy.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건 습관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명사라는 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주로 이제 이 과거의 동작이나 일반적인 사실의 동작, 습관의 동작, 물론 이제 행위죠. 이제 그런데 이제 쓰인다. 그러면서도 아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동명사라는 것은 이런 자리에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주어 자리, 주격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getting up early is not easy 했을 때 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는 주격보호로 쓰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동명사가 주격보호로 쓰면은 항상 이 동명사라는 건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격이 됩니다. 내 취미가 우표를 모으는 것이고 우표를 모으는 것이 내 취미고 이 경우에는 또 이건 부정사로 쓸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주격보로 주어와 동격이 될 때 부정사로 써도 to collect stamps라는 부정사로 써도 좋고 동명사로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요. 여기 이제 I remember singing him. 나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을 기억한다 할 때 이 singing him은 remember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we can get much information by surfing the internet 할 때 이 surfing the internet이라는 이 동명사 구는 by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동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문장 속에서 요 네 가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요. 무생물 주어를 쓰고요. 무생물 주어를 쓰고 동사를 deserve, need, want, require 이런 동사를 썼을 때 이게 만약에 여기 동명사가 온다. 예를 들면 this radio needs fixing 하고 이제 무생물 주어에다가 동사가 need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사가 이렇게 썼어요. 목적어로. 이런 경우에 이거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돼요. 이 라디오는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동의 의미를 이제 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이렇게 to be fixed 하고 이 수동형 부정사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This radio needs fixing이나 This radio needs to be fixed 같은 말입니다. 요거 한 가지 또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acknowledge, admit, anticipate, appreciate, avoid, consider, dispute 이런 동사들이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 이런 동사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제 이거 말고도 그 문장의 내용을 봐서 이것이 이제 과거의 동작이냐 일반적인 사실이냐 습관의 동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동명사를 써야 되는지 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이제 이런 동사를 외워두는 것도 좋죠. 자, 요렇게 해서 동명사의 그 기본 개념하고 동명사가 요런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문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I did it again. 내가 그것을 다시 했다. I slept until noon. 나는 정오까지 잠을 자버렸다. 자, through alarm. 알람을 통해서 뭐뭐 하는 것이 seems to be your biggest problem. 너의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인다.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seems가 이제 동사니까. 그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을 것은 이제 to sleep 부정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eeping 그 동명사가 되겠죠. B번이 들어가면 이제 부정사가 되는 거고 D번이 이제 sleeping이 들어가면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는 B번하고 D번인데 이 부정사라는 것은 이 미래의 동작을 주로 나타내고 동명사라는 것은 이제 그 습관, 일반적인 사실, 과거의 동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 내용으로 봐서 미래의 동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명사를 이제 주어로 써야 되는데 한번 거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람을 통해서 잠을 자는 것은 자, 이때 알람을 통해서 잠을 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것은 왜냐하면 스루라는 건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람을 통과해도 슬리핑 잠을 계속 자는 거니까 슬리핑 스루드 알람이라는 것은 알람을 켜놓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자는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너의 가장 큰 문제점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D번이 이제 그 맞는 답인데 동명사가 여기서
주어로 쓰이는 이제 그런 것을 봤죠. 근데 이제 D번을 고르게 된 거는 그 동작이 습관의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번보다 부정사보다는 이제 동명사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working 14 hours a day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는 것은 역시 또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네요. 그다음에 is it just a bit 약간 그것이 뭐뭐 한다. 자, 이게 비동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주격 보호가 이제 와야 되는데, 자, A번 overriding, overtaking, overseeing, overdoing. 자, 다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장의 의미가 맞는 이제 그런 거를 고를 수밖에 없죠. 이때 override라는 말은 이 무시하다라는 말이고요. overtaking이라는 말은 추월하다는 말이거든요. 추월하다. overseeing이라는 말은 감독하다라는 말이에요. 감독하다. overdoing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것은 약간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미상 맞는 것은 overdoing, D번밖에 없죠. 자, 어쨌든 overdoing이 들어가면은 이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고 또 동명사가 주격 보호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주어와 이 overdoing 동명사는 서로 동격이 되는 거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것은 그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루에 14시간을 일한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동명사가 주격 보호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a visit to chateau. 그러니까 이 chateau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거든. 성을 방문하는 것은 include 포함한다. sampling the wine. 포도주를 시음하고 맛을 보고 discussing its merit. 포도주 맛의 merit. 장점을 토의하고 논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if you are fortunate. 당신이 운이 따른다면 to have chat with the marquis. 후작과 여기 아마 성에 사는 후작이겠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자, 이때요. D번이 금방 틀렸습니다. 이 D번을 having 하고 동명사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include가 동사잖아요. 포함하다. 뭘 포함하냐면 목적어가 3개가 나옵니다. sampling wine 이게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discussing its merit 둘. 그리고 이제 이 having a chat 그 후작하고 having 대화를 나누는 거. 그 동명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동명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적어죠. 다 이 샘플링 이하는 목적어가 다 동명사로 통일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시리즈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이제 강조하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2개가 이미 동명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동명사로 고쳐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3번의 경우에는 그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although he clearly remembers 그 사람이 분명히 기억하기는 하지만 the key in his pocket 열쇠를 그의 주머니에다가 어쩌고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요. He doesn't have it now. 그는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가 분명히 이해한다, 기억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목적어가 와야죠. 목적어. 자, 목적어로 to have not, 그 다음에 putting, not having, that hav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the key in his pocke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열쇠를 그의 주머니에 put 뭐밖에 없어요.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put 그 다음에 the key A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B에다가 집어넣다. 그러니까 이제 B번이 들어가서요. 열쇠를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의 주머니에 putting 넣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는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B번이 맞는데, 자, 이때 이제
오늘 오후에 키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과거의 동작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푸딩이 이 remember에 여기 목적어로 동명사가 쓰였는데 왜 동명사가 왔냐면은 그 과거의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명사가 쓰였고 또 remember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쓰였죠. 자, 4번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although he doesn't like most sports 비록 그 사람이 대부분의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 he가 주어니까 일단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enjoy swimming and golf. 그 다음에 이제 is swimming, 그 다음에 he golfs. 자, 그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는 골프한다. 이거는 뭐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 likes swimming, he golfs. 자, 지금 이제 like의 swimming이 이제 목적으로 왔는데 또 이게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이쪽이 또 동명사가 돼야 되겠죠. and가 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기가 부정사면 뒤에도 부정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는 답은 A번. 그러니까 he enjoys swimming and golf. 그러니까 그는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는 행위를 즐기며 그리고 골프를 즐긴다. 이때 여러분들 이 골프하다 그럴 때 이 골프를 골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골프라 그러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동명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명사가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이제 그걸 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여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기본 문장에서 동명사의 역할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 동명사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나 주격보호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동명사는 요 자리 이 네 가지 자리 밖에는 이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분명히 기억을 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동명사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목적어를, 그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요. 주로 이제 그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때는 과거의 동작이나 일반적인 사실 습관 요런 거에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명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